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이렇게 자갈도 잘 깔아놨어요. 잘 깔아놨고, 실장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밑에 작은 나만의 텃밭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상추나 고추나 이런 거를 심으면서 자급자족도 할 수 있게끔 잘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텃밭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저기 술병이 엄청 많죠? 역시 이런 장소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천마산을 보면서 술 한 잔 하는 거.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소재한 신축급 단독주택이 빌라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겠네. 아니면 첩첩산중에 나홀로 있는 전원주택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반대의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로 약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건물이며 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거의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즉, 나만의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싶거나 혹은 임대 구성을 통해 무피 투자가 가능한 우량한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62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46.7평으로 나와 있죠.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4억의 시작, 현재는 1회 유찰된 2억 8,400만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평수는 62평이며 용도 지역 또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 외 토지의 감정가는 2억으로 측정되어 있죠. 자, 건물의 현황은 총 2층짜리 건물이며 1층은 15.84평, 2층은 9.6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 1월 19일이며 제시의 건물 포함 총 46평이 경매에 진행 중에 있죠. 건물의 감정가 또한 토지의 감정가와 동일한 약 2억 원대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 경매물건을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 부상 가장 선순위 권리는 2018년도 설정한 근저당입니다. 해당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되어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그 외 임차인 권리 분석 또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한 임차인이기에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 또한 없습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부동산만 넘어오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매 시세 및 인프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전원마을, 아파트, 소규모 공장단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의 환경은 충분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현 경매물건은 전원주택 및 빌라 밀집 지역에 소재해 있기에 주변 소음이나 유해시설 등의 문제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물건지 주변 114평 토지의 단독주택이 9억 8천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853만원으로 측정되어 일반 매물로 나와 있죠. 그 외 경매물건과 비슷한 토지 평형대를 보유한 단독주택은 6억 5천만원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934만원대에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경매물건을 평당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최저가 2억 8,500만원을 토지 평수 62평으로 나눠주면 평당 459만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 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유한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에 구성되어 있지만 현 경매물건은 평당 459만원으로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단독주택 경매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이라 주거의 환경은 충분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동일 스펙을 보유한 단독주택의 시세는 평당 800만원대에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평당 459만원대로 약 40% 이상 저렴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건물의 치명적인 하자를 체크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경매물건지로 방문해서 건축물의 컨디션 및 입지의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반값 단독주택 경매물건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해당 경매 물건지는 이렇게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에디스빌이라는 빌라가 약 20개 동이 포진한 곳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 빌라의 밀집 지역은 그리 흔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차 공간도 1.5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위치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중교통은 약 10분 정도 소요가 진행될 수 있어서 자차가 없다면 다소 불편성은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물건을 본격적으로 체크하기 전에 단독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만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주민들과의 마찰, 흡연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리스크를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프라이빗한 전원 생활을 꿈꿀 수가 있게 되죠. 그 외 남은 토지에는 작은 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텃밭을 만들어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분적인 페인트 시공을 통해 집 전체의 분위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와 빌라에 대비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저하된다는 거죠. 자, 인프라가 저하된다는 것은 향후 가치 상승폭에서 상당히 낮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이수사항이 상당히 적어서 건물의 가치만 감가상각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대한 거품을 제거한 후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원주택을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의 이 전원주택 경매 물건은 대단지 빌라가 약 20개 동이 밀집된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호재성도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건지로 방문해서 추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요즘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전원주택 생활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하는 게 뭐죠? 금액입니다. 적게는 3억에서 5억, 많게는 10억 원까지 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전원주택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다릅니다. 그런 편견을 전체 제거하고 현재 감정가가 4억인데 현재 2억 8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물건지 주변으로는 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고 천마산이 바로 위치해 있어서 조용한 도심 속에 전원생활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도권 빌라를 한 채를 사지도 못하는 가격에 2층짜리 단독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컨디션도 상당히 우량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가 해당 부동산입니다. 이 하얀 집이라고 써져 있는 경매 물건이거든요. 2017년도에 사용 승인돼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건축물이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우리 건축 면적이 약 46.71평이니까 약 2억에서 3억 정도는 건축 비용이 소진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 최저가는 2억 8천만 원대로 토지의 가격만 감정이 되었습니다. 즉 해당 신축 건물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실장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한번 전면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보니까 더욱 우량하네요. 컨디션이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건축물의 스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몰타리 페인팅 및 치장 벽돌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총 2층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이며 1층은 15평 주방, 거실, 침실, 욕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외 2층은 약 10평이며 침실, 테라스, 다용도실이 구성되어 있죠. 또한 제시의 건물로는 다용도실, 확장형 발코니 등으로 약 21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낙찰 후 사용 수익화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어떠세요? 건축물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게 최저가 2억 8천에 매입할 수 있는 나만의 전원주택 물건입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시장님. 여기서 보시면 저기 뒤에 주택들이 좀 천마산 바로 밑에 주택들이 밀집된 게 보이시죠? 저게 타운하우스인데 타운하우스 부지입니다. 저쪽이 분양가가 5억씩 해요. 근데 우린 천마산보다 밑에 있는데 조금 밑에 있는데 조망권이랑 향이랑 전부 확보하는데 최저가 2억 8천이면 매입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 외에 해당 하도읍은 비조정 지역으로서 2주택까지도 담보대출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적은 종잣돈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나만의 경매 물건이 될 수 있겠죠. 낙찰 후 전세 구성을 통해 풀핏 투자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통해 나만의 전원 생활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경매 물건을 제가 샅샅이 훑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캠핑카가 있어요. 그죠? 아까 들어올 때 볼 수 있었는데 캠핑카가 있고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앞에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 한번 보러 갈까요? 이 토지가 지금 삼각형의 토지예요. 부정형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모서리 부분은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고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죠. 이번은 좀 삐딱하게 됐네. 근데 삐딱하게 안 돼도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대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차고를 좀 세워서 비를 좀 피하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차고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이렇게 차고를 통해 가림막을 설치해서 주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여기도 조성하면 조금 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시외 건물로는 다용도실과 발코니실이 좀 있는데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화에 지장은 주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이렇게 자갈도 잘 깔아놨어요. 잘 깔아놨고 실장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밑에 작은 나만의 텃밭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상추나 고추나 이런 거를 심으면서 자급자족도 할 수 있게끔 잘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텃밭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저기 술병이 엄청 많죠. 역시 이런 장소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천마산을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거. 근데 과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해당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다 진행했습니다. 즉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 난이도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동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게 좋은 땅에다가 경작 행위를 하고 계세요. 많이 심고 계시죠. 아마 여기도 추후에 건축물이 들어설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가 도로변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천마산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망권도 잘 확보되어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베란다 쪽에 샤시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로 들어오는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막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록, 크랙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상태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매력적이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여기 들어오다가 이 에디스빌 이 빌라 20개 동에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위치를 떠나서 이런 빌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단지 빌라는 없죠. 이런 대단지 빌라에다가 주차를 1.5대 될 수 있는 데가 몇 집이나 돼? 몇 집이나 돼? 이렇게 넓은 주차장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3만 원 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메리트는 주차 공간. 그렇죠. 주차 공간. 그리고 조용하잖아. 산이 바로 위에 있고. 산이 바로 위에. 천마산. 천마산 바로 있고. 조용하고. 저 길 건너 저 타운하우스 저기 얼마짜린데? 저기 5억인데. 자, 이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해당 빌라 이 주변에 이 화도읍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 빌라는 없다고 해요. 현재 우리만 소유하고 있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주변에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은 약 4억, 5억씩 하는데 우리 빌라의 수요층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해서 도로에 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사용 수익권을 통해 건축 행위를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뭐 내가 낙찰받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빌라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추후에 부시고 신축할 때나 혹은 매도할 때 일정 부분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매입하시는 데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지분은 추후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추후에 개발에 대해서 동참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도로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있어도 지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 감안하시면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면성실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살면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 열심히 하는 것은 20%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야 합니다. 나보다 일이 적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과연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꼭 보셨어야 했죠.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주식, 부동산, 비즈니스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소득을 세팅하신 자본가들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돈 버는 기계를 전부 세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